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 좀 내시고요. 4장의 50페이지의 도시군계획 시설하는 파트인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걸 딱 보면 결국은 여기서 다 나오죠.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구 기사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파트죠.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기반시설이 뭐냐.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데 문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도로 깔아야 되겠죠. 공원 만들어야 되겠죠. 학교 세워야 되겠죠. 청사 세워야 되겠죠. 이런 도로, 공원, 청사 이런 것이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이거죠. 그럼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 우리가 도시 기반시설인데, 자, 이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은 법적으로 정해놨어.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기반시설의 종류가 우리는 교공, 유공, 방보, 환이라는 이렇게 교통시설에서부터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 7종, 이게 세분화되면 53가지, 이게 우리는 기반시설이다 이거예요. 그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교공, 유공, 방보완.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 교공, 유공, 방보완.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오케이? 이게 7가지야.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대구야. 그러면 도시에 들어오면 좋은 시설이 있죠. 들어오면 좋은 시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 들어오면 좋지. 수도 들어오면 좋지. 가스 들어오면 좋잖아. 들어오면 좋은 시설이 우리는 유통공급시설이야. 무슨 시설? 유통공급의 전기, 가스, 수도, 이게 유통공급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 나가면 좋은 시설. 나가면 좋은 시설은 더러운 곳이 나가면 좋지. 안 그래? 그럼 폐수, 더러운 물이잖아. 폐수, 그 다음에 하수도, 이런 거 있죠. 제일 끝에. 이거 뭐지? 제일 끝에. 환경기초잖아. 환경기초. 그럼 나가면 좋은 시설이 무슨 시설? 환경기초시설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시설이 있고. 맞죠? 방지시설.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시설? 교통시설. 도로 공원 만들고 남는 짜투리에다가 뭐 만들어?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들잖아. 그죠? 그게 뭐야? 공간시설이지. 무슨 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운동장, 종합운동장이 크게 그리죠. 이걸 공공문화, 체육시설. 오케이? 종합운동장, 이런 체육시설. 그럼 여러분, 교공, 유공, 방,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죽음과 관계 있는 거. 죽음과 관계 있는 것이 뭐지? 보건위생이지. 화장장, 장례시설, 종합병원 이런 거잖아. 죽음과 관계 있는 건 맞죠? 이런 것은 보건위생. 그래서 자, 교공,
유공, 방보,판. 이렇게 해서 이게 7가지가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다. 들어오면 좋은 것이 뭐라고? 유통공급. 나가면 좋은 것이 환경기초. 그 다음에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거, 방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관계 있는 거, 보건위생. 그 다음에 도로교통, 교통시설.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짜투리 땅에다가 광장 이런 거 짓는 거, 공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런 거 크게 그리는 거, 이걸 뭐라고? 공공문화시설. 이 7가지를 우리가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시설? 자, 그럼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자, 그러면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종이 한 장 차이겠죠. 이리 봐요. 자,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선희 씨는 결혼하셨죠?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어머, 왜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선희 씨가 결혼 안 했어. 결혼 전에는 어떻게? 선희 씨야. 그죠? 그런데 선희 씨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 결혼해도 선희 씨야?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잖아.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아줌마잖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기반시설의 종류를 여기서 지금 그 1번 교통, 2번 공간, 3번 유통공급, 4번 공공문화,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도로공은 이거를 지수공수지,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그렇죠? 지수공수지. 그럼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자, 한번 봐봐요. 페이지에, 50페이지에 지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공수지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설치된 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가 된다 이거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그것이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이거를 설치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한다 이거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즉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원칙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2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2번이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거는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 친 시설 했잖아. 그 밑줄 친 시설이 자동차 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운전한 것. 그 다음에 공간의 공공공지, 유통공급의 열공급, 방송, 통신, 시장.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 도서관,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훈련,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방자 들린 거, 그 다음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의 폐차장, 그리고 공원 안에 기반시설, 이런 것 등은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개 들어봐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야. 자,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안 거치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 분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치는 것은 공공사업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거야. 그런 거는 그냥 시장 군수의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시장 군수의 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 밑줄 친 거죠. 그 밑줄 친 거를 다 읽어보면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나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머리 아파요. 자, 한번 봐봐. 그 우리 결혼 안 하셨죠? 그럼 곧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떤 분이 마지한테 종갓집 맏며느리를 시집 갔어. 종갓집. 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1년에 제사가 몇 번이냐. 제사가 15번이 있어.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 제사를 모셔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 모시는데. 제사를 모시려면 제사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갓집 며느리가 하는 아가씨가 아줌마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학원에 갔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일하는 신랑을 보고 여보 오늘 제사날인 줄 아시죠? 그래. 그럼 시장으로 차 끌고 나오세요. 그럼 신랑이 좀 일찍이 퇴근해가지고 차 끌고 제사상을 같이 봐서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제사상을 열심히 장만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처음 한두 분은 자기 제사니까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이게 뭐 15번, 1년에 15번이니까 한 3번째부터는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제사인데도.
그래서 그 부인이 맏며느리가 성질나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운 거야. 운전학원. 거기 운전학원에 줄쳐봐. 그거 있어 없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운전학원 있지? 동그라미 쳤어요? 그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웠어. 면허를 땄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샀어. 차를 사고, 자, 도서관도 가고, 자, 청사에도 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시장도 백화점도 쇼핑 가고 그 시장 가서 제사상을 가득 봐서 차에 싣고 오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초보 운전자잖아. 에? 시장 가서 바가 오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자동차는 어디 가고? 폐차장으로 가고. 폐차장 줄 쳐요. 사람은 장례식장으로 가고 종합병원으로 갔어. 그 여기 중간에 여기 많은 게 있잖아. 도서관, 청사, 주민센터, 체육시설, 시장, 그쵸? 그거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운전학원, 공공공지, 시장,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 직업훈련, 그 다음에 방제, 방자 들린 거,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방화, 방자 들린 거. 그 다음에 장례식장, 종합의료, 폐차장. 그럼 대충 나왔죠? 이 두 다 나왔잖아. 그러면 운전학원 이런 거, 이런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내지. 다음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번 자동차 운전학원, 2번 공공기, 3번 문화체육시설, 4번 도서관, 5번 납골시설 오는 거예요. 납골시설은 주민들의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라 하지? 냄비현상이라 하나? 님비현상이라 하죠. 사람 그 태우는 거를 뭐라 하지? 화장장이라 하잖아. 화장장 꼭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현상이 심하잖아요. 이런 분쟁이 야기되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무슨 결정 절차 거쳐야 돼?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거치고 가벼운 시설들은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설치가 돼. 이렇게 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다가 종갓집 맏며느리 사건 하거든. 그거는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아니 성질 나서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여러분 제사 상차리지. 제사 음식을 쫙 이렇게 놓잖아요. 제일 앞줄에 놓는 게 뭐죠? 과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삼실과학 하는 거 아시죠? 삼실과가 뭐라 했지? 간밤대추야, 간밤대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과, 배, 수박, 뭐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놔도 좋고 안 놔도 좋아. 그러나 간밤대추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돼. 그게 제사상 필수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우치고 가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이것이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경우인데 기반시설은 지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경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게 종갓집 맏며느리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광역시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광역시설이 뭐냐 이게. 광역시설은 이리 봐봐요.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SRT를 타고 동대구역에 왔어요. 서울에서 동대구역으로 오려면 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충청남도를 거쳐가지고 경상도를 거쳐서 대구까지 온 거야. 몇 개 시도를 걸쳤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이 있고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 시설을 우리가 범위가 넓다고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버스를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버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게 광역이라니까. 둘 이상의 시도의 시도나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시도 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광역시설을 한다. 51페이지 보니까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고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죠. 거기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해 놨어요? 요거는 길쭉이라는 말로 표현해 놨고 밑에는 오동통이라는 말로 표현해 놨잖아요. 맞아요? 자, 길쭉한 게 있고 뭐다? 오동통한 게 있다. 길쭉한 거는 늘씬한 거잖아. 그죠? 오동통한 거는 동그랗잖아.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출제하는 더티한 출제위원을 봐서 다음 중 광역시설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개떡같이 냈죠. 성질 하면 제일 어려워요. 1번 공동구, 2번 공항, 3번 공공직업훈련시설, 4번 공동묘지시설. 그러니까 전부 다 공짜 들린 거잖아. 공동구, 공항, 그 다음에 공공직업훈련, 공동묘지, 그죠? 이렇게 저 공짜 들린 건데 성질이 다른 하나는 공동구죠. 공동구는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에 걸쳐 있는 기고 나머지 공항이나 공공직업훈련이나 공동묘지나 이런 거는 공원 빠졌네. 그래서 공원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공항, 그 다음에 공공직업훈련, 그 다음에 공동묘지, 그 옆에다가 공원도 집어넣어. 그러면 공공직업훈련, 공동묘지, 공원, 공항,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게 공동구. 그래서 전부 다 공짜 들린 게 다 내도 공동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하긴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는 놈 봤어. 참 정말로 더티한 놈들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시군에 걸쳐 있는 거는 길쭉한 것이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동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항 땡그랗습니다. 오동통이에요. 길쭉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올림픽 파크 공원 있거든요. 올림픽 우리 집 바로 집 앞에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운동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 올림픽 파크도 땡그랗잖아. 오동통하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런데 도로 철도는
몇 개 시군에 걸쳐 길쭉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길쭉 오동통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면 돼요.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가지고 세 번째 공동구역. 무슨 구? 그럼 아까 공동구는 광역시설이죠. 맞잖아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으면 길쭉한 거잖아요. 공동구. 아까 봤잖아. 그러면 이 공동구는 기반시설이고 광역시설인데 이 공동구를 뭐냐 이거야.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관처럼 지상에 돌출시키면 도로 소통에 장애가 되고 미관을 해치게 돼. 그러니까 지상에 돌출 안 시키고 도로 밑에 구멍 뚫어서 배관 하나 집어넣죠. 배관 속에다가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다 묻어놨잖아요. 그거를 지하매설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공동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동구는 한마디로 지하 배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동구는 공동으로 들어가는 구멍이구나 가면 되지. 도로 밑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다 묻어놨잖아. 그게 공동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사업이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자,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으로 지하 매설물,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는데, 자, 이 공동구의 설치 의무 대상,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거기 있다시피 경정, 공도, 택도 없다 20만 이렇게 200만 이렇게 해놨죠.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놨는데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이렇게 200만 제곱미터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정 신도시 사업구역으로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등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생각이 납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죠. 여러분,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 북구에 있다가 경대 앞에 있다가 지금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도청이 그렇게 옮겨가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땅덩어리가 얼마? 개발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전부 다 가스관, 수도관 이런 걸 지상에 돌출시키지 말고 지하로 다 매설하라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죠. 그래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구역. 여기에서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하면 그냥 200 이거 나봐 시작.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시작.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이렇게 하면 이 얘기하면 이게 의무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의 수용 의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지하 매설물을 땅 밑에다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이와 같은 시설을
지하에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입니까? 거기 밑줄 쳐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구 설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한다. 요것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하면 안 돼요. 점용 예정자와 누구가? 사업 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요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양갈로 1번에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인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공동구를 관리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번에 유지관리계획은 이 공동구 관리자가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동구 관리자는 오른쪽에 몇 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느냐?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을 한다. 그렇게만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구의 관리 운영에서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공동구 관리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1년에 몇 회 이상,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세 가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되고요.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정밀점검입니다. 그리고 긴급점검은 수시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긴급점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는 공동구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시간은 공동구 설치 비용 이거 다 설치 이거 다 필요 없고 공동구가 뭐다? 지상에 돌출시키면 보기도 안 좋고 도로 소통에 장애가 되니까 땅 밑에 묻어야 하는,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공동구인데 전기, 가스, 수도관 이런 것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은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요 정도만 알아두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54페이지의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봐봐. 여기서 교공유공 방부안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지수공수지,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안 거치고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게 만며느리 사건 했잖아.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4페이지의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보입니까?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도로 하나 만들고 철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공원 만들고 학교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청사 세우고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자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럼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라 했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했잖아. 그러면 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도 하나 만들자, 도로 만들자는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도로 부지, 공원 부지, 공원으로 만들자, 아니면 이 도로를 더 넓히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야 되겠죠. 결정고시가 되면은 이제 고시가 되고 2년 이내에 뭐를 수립하느냐, 2년 이내에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짜야 돼요. 그 예산을 짜는 것이 단계별 무슨 계획?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예산 짜는 거야.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공고하죠. 공고하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죠. 시행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완료하고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길면은 안 되니까 시행자가 정해져서 이제 일로 올게요. 시행자가 어떻게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거야. 그 조감도 그리는 것을 실시계획에 작성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게 공공시설을 귀속을 시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우리는 하기 전에 이게 준공검사 거쳐야 되겠죠. 준공검사 거치고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이 절차로 끝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전체 그림이. 그래서 여기 도로 만들자, 공원을 만들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예산 짜는 거야. 예산 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공검사 받고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절차로 끝나는 사업이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진다. 이걸 알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책을. 자, 우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임, 사업의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도로 만들자, 공원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만드는데 예산, 토지 보상금이 얼마 들고 여기 예산이 얼마 든다는 그 계획을 짜야 돼. 그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라 하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8인이 수립한다. 8명. 그게 8명이 누구냐? 특광, 특특, 시장군수, 국장도지사입니다. 8인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8인이잖아요. 왜 8인? 특광, 특특, 시장군수와 국장도지사가 수립을 하고요. 수립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예산을 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돼요.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1단계고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사업을 2단계에다 포함시키는데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보완을 할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를 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왜? 매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을 검토해서 3년 이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1단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빨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산 짜는 계획이야.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거.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아까 예산 짜는 거를 했잖아. 재원 조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수용했을 때 보상 계획.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을 해서 공고는 누가 하느냐? 아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 수립할 수 있는데 공고권자는 오로지 6인만 공고권자야.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공고권자가 아니에요. 수립권자는 되지만 공고는 6인만 공고한다 이거야.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획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 제도가 없고 심의와 결정 절차, 승인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공고는 수립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공고권자라는 거.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관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야만 수립할 수가 있고 이리 봐봐요. 여기다가 도로 만들겠다, 공원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이게 없다면 이거는 수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야. 바로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고시됐다가 이게 해제가 되면은 이 예산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죽으면 이것도 죽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걸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구속력.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실효된다. 보입니까? 동그라미 4번에 줄 쳐봐요. 내가 했잖아.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관계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야만 수립할 수 있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죽는다, 실효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구속력.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짜는 계획이죠. 예산 짜는 계획이니까 우리를 구속을 할까요? 구속하지 않을까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만을 구속하니까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놨죠.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요번 달에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책이 내가 좀 상세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주고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짜는 계획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예산 짜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조감도 그리는 거야. 한번 봐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대. 그럼 여기 기존의 도로가 이쪽에 도로가 있단 말이야. 도로에서는 정문을 이쪽으로 만들겠다. 그럼 도로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쪽에 작은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놀이설 여기 놀이설 여기다가 뭐 만들고 이렇게 초소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무슨 계획이야?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무슨 계획? 조감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실시, 이걸 조감도라고 하죠. 이 조감도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에요. 시행자가 조감도를 그려서 이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공업사 거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실시계획을 보자고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냐?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그들로부터 동그라미 2번 그들로부터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행정청이 시행자잖아요. 그들로부터 시행자를 지정받은 사람이 두 번째잖아. 원칙은 행정청, 두 번째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자가 누가 있어? 관료안에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있다 이거죠. 자, 거기에 들어봐요. 우리가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지정고시 받은 자가 있는데 이들로부터 지정고시 받은 자는 공공기관도 있고 순전히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청은 아까 누구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국장, 도지사 이 사람들이 행정청이야. 그럼 이들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이런 LH공사라든가 SH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 순전히 개인 우영수가 대구시에서 토목건설업자라고 합시다. 그럼 대구시를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토목건설업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순전히 민간인 비행정청이잖아. 맞지? 그러면 비행정청도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고 LH공사나 주택공사 이들도 지정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들도 행정청은 아니잖아. LH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들이 다 시행자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거기 행정청인 시행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같은 도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다른 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참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자도 시행자가 되는데 이때 지정받은 자는 LH공사,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등도 있고 순전히 민간인인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순전히 비행정청 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영수가 대구시 여기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내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이게 시행하다가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을 3분의 2의 땅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뭐가 동의가 있을 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야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의가 없이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부로토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죠. 이때 시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은 이때 시행자 지정고시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그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학문상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특허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역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드는데 요 땅의 사유지야. 요 땅을 수용해야 돼. 이거 안 집어넣고는 공원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그럼 요 땅을 수용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시행자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권력이잖아요. 그럼 시행자에게 공권력을 주기 때문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부이라 해서 학문상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준다고 해서 특허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질은 학문상 특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럼 실시계획의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데 이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아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일 때는 자기가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행자일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그걸 제외한다. 관로안에 보이나요? 보이죠? 예. 지금쯤 이 시간이 되면 졸려서 눈이 끄뻑끄뻑하고 이럴 텐데 우리 이지공 학원의 여러분들은 전혀 졸리는 기색이 없네요. 아까 우리 선희 씨가 꾸벅꾸벅 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자요 오늘. 피곤할 텐데도 어쨌든 간에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행자와 실시계획이 인가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사전에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이때 며칠 이상 20일 이상 열람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인가를 하게 되죠. 그럼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이제 인가권자가 인가하잖아요. 그럼 인가권자가 누구냐 이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예요. 그러면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인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했을 때는 관보에다가 고시합니다. 어디다가? 관보.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인가했을 때는 공보에다가 고시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고시할 때는 공보, 국가기관이 할 때는 관보.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때 인가를 할 때 조건부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말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조건이 뭐냐?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조건은 정지 조건부가 있고 해제 조건부가 있는데 여기 이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이 조건부는 정지 조건부 인가가 된다. 해제 조건부가 아니고 뭐라고? 정지 조건부 인가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왜?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데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여기 봐봐. 여기다가 도로 만드는데 근데 이 땅이 이게 산이야. 그럼 산을 깎아서 평평히 골아야 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지역을 이렇게 낮은 지역을 돋우는 걸 뭐라 해? 낮은 지역을 돋우는 걸, 땅을 돋우는 걸 이걸 성토라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럼 높은 지역을 깎아야 되잖아. 깎는 거를 절토. 그 다음 고르는 것을, 평평히 고르는 것을 정지.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것을 포장. 그러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형질 변경이라.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이렇게 할 때, 산을 깎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죠. 산을 깎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이 많잖아. 그래서 도로 만들어라. 기반시설. 그 다음 위해 방지를 해라. 기위. 그 다음 환경오염 방지해라. 기위환. 경관 조경을 해라. 그 다음에 기위환경조. 조경. 그래서 기위환경조.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할 것을 조건부로 인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조건을 붙였는데도 그 조건은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아까 조건이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 봐봐. 네 도로 만들게 그 인가를 해줄 테니까,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 인가를 해줄 테니까, 그 도로 만들 거야? 예. 위해 방지 조치 할 거야? 예.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할 거야? 예. 다 예했단 말이야. 그런데 대답만 예 해놔놓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중장치로 그것에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게 하는 거야. 그게 이행보증금이야. 무슨 보증금? 그래서 거기에 조건부 인가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이행보증금의 구체적인 예치 사유가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이야.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것에 필요한 돈을 미리 내놓게 하는데, 이행보증금은 거기다가 매부 한번 해봐.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인데, 이행보증금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 굴착, 토지의 굴착, 이런 것에 기비,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 거기에 필요한 돈을 내놓게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드는 비용의 20%라고 적어라. 몇 프로? 자,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2죠. 이행보증금이 2잖아. 2니까 몇 프로라고? 20%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이행보증금은 2죠? 몇 프로? 총 공사비에 사업비의 몇 프로? 20%를 맡겨두게 하는 거야. 이게 이행보증금. 여러분, 보증금은 맡겨두는 거잖아. 나중에 찾아가죠? 공사 끝나고 찾아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인데, 이행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금이나 보증서, 증서로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행보증금이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를 받으면 27가지의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실시객 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의 건축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 산림법상의 벌채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데, 그거를 행정법적인 용어로 하면 집중효 내지는 환체효력이라 합니다. 무슨 효? 집중효 내지는 환체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가서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의 관계에서 행위제한까지 잠시 봤고,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봤습니다. 그럼 건폐율은 녹주공상, 용적률은 녹공주상용, 이런 순서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끝났으니까 기반시설로, 지구 기사지에서 여기 기반시설로 왔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은 7가지가 있다. 들어오면 좋은 게 유통고고 나가면 좋은 게 환경기초, 이렇게 해서 7가지 시설이 있고, 그걸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가벼운 시설은 그냥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만며느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공동구가 있고 광역시설이 있다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떨어져야 되고, 결정 떨어지면 예산 짜야 됩니다. 2년 내에 예산 짜서 시행자 정해가지고 조감도 그려서 조감도대로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도로공원 만드는 절차다. 그거 다음 시간에 도로공원 완성 지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